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북한 인권 투사로 변신하는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에서 비법월경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서는 비법월경자들을 고문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북한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실리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만나본 북송되어간 일이 있는 탈북 여성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북한 보위부나 보안서에서 고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그쪽도 고문 당해봤어요? 그럼 나는 안 당했어요. 왜 안 당했어요? 이뻐서 안 때렸어요? 몰라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보위부에서 고문당했다는 증언들은 학습된 증언의 가장 대표적인 실리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북한 보위부나 보안서 등에서 벌에 등기 없는 애들이 주먹질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까요. 제가 북에 있을 때도 안전보위, 인민보안서 이런 기관들에서 인권 침해 현상들을 없애라는 이런 지시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 북쪽 인민보안서나 안전보위부, 거기 구류장, 거기는 인민군 보위사령부에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북에서도 인권 침해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한다는 거죠. 단지 뭐냐면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 현상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른 기관 사람들이 와서 검열을 한다는 것 자체는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간 여성들 중에는 인신매매돼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의지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인신매매돼 간 분들이 한 10%? 나머지는 다 제 발로 간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발로 비법월경에서 가서 중국 가서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근데 한쪽 분은 또 사돈분이니까 그 사돈분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저희 이모님이시거든요.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무산인민학교라는 데서 인민학교 교원이었습니다. 남한에 와 있는 이 탈북자들 중에도 우리 이모님 제자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이모님이 교원할 때 드살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모님이 또 노동당에 입당하겠다고 시집도 안 가고 그리고 계시다가 30살이 넘어서야 함흥에 시집을 갔는데, 함흥에 가서 교원생활 하지 않고 식료공장 기술준비실에서 요리 개발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 식료공장에서 반찬들을 만들어서 팔아주기도 한. 유튜브에서 보니까 대북 전단 날리는 박상학이 고모가 함흥시 해상구역 서원일동 12만에서 사시더라고요. 박상학이 고모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님 거기서 사시거든요. 한인민만입니다. 그게 단층 마을인데 그게. 근데 우리 이모님이 고난행군 시작되게 되니까 동, 연, 알루미늄, 아연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동아연은 그 국가 전략물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이다 싣고 들어가다가 초소에서 단속된 거죠. 그래 몽땅 희수당했어. 그래 쫄딱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냥 직장 다니고 아이들은 우리 집에다 맡긴 겁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자기는 중국으로 건너간 거죠. 중국에 가서 중국 친척집에 가서 도움받으러 건너가는데 가보니까 도움받을 처지가 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중국 그 연길, 화룡 여기서 가정교사를 하셨거든요. 가정교사 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원래 인민학교 교원이었으니까 우리 이모가 이렇게 못하는 악기 없습니다. 건반악기, 그 다음에 선율악기 다 하거든요. 손풍금은 정말 잘 칩니다. 우리 이모가. 그건 여기 와 있는 우리 이모님 제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중국에서 가정교사를 하시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가지고 3번이나 북송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안소에서 풀려났거든요. 곧장 풀려났습니다. 우리면은. 왜 그랬냐면 우리 이모님 그 제자 중에 서균동이라고 제자가 보안서에서 비법월경자 담당 보안을 했거든요. 비법월경자들 넘어오게 되면 그 서균동이 앉아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제 북한 떠나오기 전까지 서균동이 도안전부, 도보안국이죠. 그때 당시 도보안국 안전부국장을 했습니다. 그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모님 잡혀 나오시게 되면 선생님이라고 제일 마지막까지 딱 앉혀놨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이모님 다 들어간 다음에 우리 이모님 집으로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은 잘 키운 여자 하나 덕분에 보안서에서 조사도 잘 안 받고 어쨌든 풀리라고 했죠, 인차. 그러면서도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그 중국에 벌어놓은 돈을 못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체포돼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돈 가지러 가는 겁니다. 중국으로. 또 갔다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또 붙들어 놓는 거죠. 우리 아이들 좀 또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모님이 할 수 없이 또 못 나오고 거기 또 눌러앉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눌러앉았다가 또 잡혀 나오면 또 가고. 그러다가 2010년경에 모두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이모님네 아들이 인민군대 입대할 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인민군대 입대하겠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모님이 나오신 거죠. 그때 우리 그 이모님네 딸이 우리 집에 있다가 또 걔가 또 갔거든요. 또 중국으로 엄마 옆으로. 그래가지고 그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같이 있다 둘이 다 같이 나왔죠. 한 번에. 나와가지고 뭐 보안소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서 자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애들이랑 다 데리고 감옥에 가서 살았죠. 남편하고 다시 그 만나서 살게 되고 그다음 그 아들은 또 군대를 나간 겁니다. 구군단에 와서 통신대대에서 군사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함흥 이제 제대 됐겠죠. 걔도. 그리고 그 외사촌 누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모하고 같이 있으면서 중국에서 미용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함흥에 돌아와서 지금은 그 이발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대군인 총각 만나서 결혼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그 이모부님은 함경남도 도농촌설계사업소 기술준비실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지금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모부는 거기 남아서 기술준비실장을 하면서 강명성지염소, 금내강 발전소 설계를 했습니다. 함남도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이모분이. 그러니까 남편은 북에 있으면서 그 아내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쓰고 살면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이모님과 우리 이모부님 일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탈북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